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21년차 보험설계사 김승범입니다.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안양입니다. 경기도 안양시 삼덕공원에 나와 있고요.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보험 대리점을 내가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대리점을 창업해서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 세 가지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. 좀 복습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, 보험 영업을 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보험 영업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. 첫 번째, 전속 설계사라고 하죠. 내가 삼성생명, 삼성화재 입사를 해서, 보험 영업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. 전속 설계사라고 합니다. 그러면 내가 그 회사 상품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영업에 좀 제한이 있겠죠. 두 번째, 법인 대리점에 내가 입사를 해서 소속 설계사가 되는 겁니다. 그럼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에는, 좀 큰 법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나와 있는 모든 생명보험, 손해보험을 다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고 영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다음 세 번째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, 내가 개인 대리점을 창업하는 겁니다. 개인 대리점을 창업하는 거죠. 내가 사장이 되는 겁니다. 요 세 가지, 보험을 판매하는 방법은 요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. 그 중에서 내가 보험 대리점을 창업해서 영업해야 되는 이유,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리가 있네요. 첫 번째, 수수료 때문에 그렇습니다. 수수료. 우리가 어차피 뭐 보험 영업을 하는 것도 이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?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? 다른 게 뭐 있습니까? 그런데 전속 설계사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고요. 두 번, 법인 대리점의 소속 설계사보다, 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보다 내가 보험 대리점을 창업해서 내가 보험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조금 더 많을 수 있습니다. 뭐 제가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데, 여러분 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되면 여러분이 받는 수수료를 보험사가 주는 게 아니고 법인 대리점 사장님이 주는 겁니다. 그럼 보험사는 법인 대리점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거죠. 그럼 법인 대리점은 이걸 FC들한테 수수료를 주기 위해서 사무실 임대료도 나가야 되죠. 그렇죠. 그 다음에 총무직원 인건비도 나가야 되죠. 그다음 실장 인건비도 나가야 되죠.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법인 대리점 사장님 인건비도 나와야 되죠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또 사무실에 또 운영 경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 차 떼고 포 떼고 마 떼고 나머지 이제 내가 영업한 거에 대해 수수료를 받다 보면, 저 같은 경우는, 저는 이제 개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보험사로부터 그냥 수수료를 다 받습니다. 그럼 따지고 보면 제가 많이 받겠습니까? 아니면은 법인 대리점 소속 FC 설계사분들이 많이 받겠습니까? 물론 이제 법인 대리점 사장님이 마음씨가 너무 좋아서 FC 분들한테, 설계사분들한테 수수료를 많이 줄 수도 있죠. 그건 얼마나 주시는지 제가 잘 모르니까, 저도 이제 법인 대리점 실장을 해봤습니다만은, 제가 해봐서 이제 아는 건데요. 그렇게 마음씨 좋은 사장님은 없고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제가 직접 개인 대리점 같은 경우는 보험사로부터 직접 수수료를 다 수령하기 때문에 개인 대리점에서 내가 창업해서 영업을 해서 받는 수수료가
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보다는 높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. 네, 얼마나 높냐? 그거는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데,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한 3만 원짜리 암보험을 파는데, 그건 3만 원짜리 팔아도 제법 남거든요. 근데 법인 대리점 소속 FC는 3만 원짜리 팔아서는 수수료를 별로 받을 게 없어요.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? 그럼 이것저것 넣어서 5만 원을 맞춰서 팔아야 되는데, 저는 일반 그 소비자들한테 3만 원이면 충분하다, 이렇게 제안서를 던집니다. 제안서를 드립니다. 그러면 그걸 받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어머, 이 사람한테 가입하면 이게 3만 원에 되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만족하게 계약을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내가 수수료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 제안서의 경쟁력이 담보가 되는 겁니다. 내 제안서의 경쟁력이 담보가 됩니다. 제가 아무래도 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보다는 제가 수수료를 좀 많이 받지 않습니까? 그러면 좀 보험료가 좀 저렴하더라도 수수료 총액이 많다 보면 그게 커버가 돼요. 그래서 그 수수료가 좀 더 나온다는 얘기는 내가 고객한테 제공하는 제안서가 조금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다. 그런 측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소득도 더 높아지고요. 이해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. 최대한 좀 쉽게 설명드리려고 그러는데, 제가 숫자를 가지고 막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, 숫자로 설명드리기 좀 그래가지고, 어쨌든 그 개인 대리점을 창업하는 게 일반 그 보험 대리점 FC보다는 수수료가 좀 높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. 그 두 번째는 그 수금 수수료라는 게 있습니다. 수금 수수료. 우리가 보험 계약을 하면 보통 그 계약 기간, 납입 기간이라고 하죠. 납입 기간이 20년 또는 30년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아니면 갱신형으로 설계하면은 납입 기간이 뭐 한 50년, 70년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럼 수금 수수료는 이 납입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사가 그 설계사한테 주는 걸 수금 수수료라고 합니다. 근데 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분들은 이 수금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. 이 법인 대리점 소속 설계사분들은 수금 수수료를 받지 못합니다. 그 이유는 보험 대리점 사장님이 주지 않아요. 그럼 이 수금 수수료가 뭐 얼마 되겠어? 이게 경우에 따라서 제법 됩니다. 이게 보험사에 따라서 1% 주는 데가 있고, 그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 3%를 주거든요. 3%? 3%. 3% 해봐야 뭐 얼마 되겠어? 이게 뭐 한 건 가지고는 얼마 안 되죠.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5만 원짜리 계약을 한 200건 했어요. 열심히 영업을 해서 200건 했어. 그러면 그 월 보험료 규모가 얼마입니까? 1000만 원이지 않습니까? 그러면 이 수금 수수료가 몇 년간 나오냐? 본 수수료 지급이 끝나는 15차월부터 시작을 해서 최소 20년 에서 30년, 갱신형 계약은 많게는 70년 이렇게 나옵니다. 3%씩. 그럼 도대체 얼마입니까? 20년만 잡더라도 수금 수수료 3%만 잡아도 1000만 원에 3%면 30만 원입니다. 30만 원이 20년 나옵니다. 20년 최소. 길게는 30년 납 같은 경우는 30년 나오고요. 이 수금 수수료가 적지 않습니다. 그래서 대리점을 창업해서 영업해야 되는 이유 두 번째, 이 수금 수수료를 받아야 됩니다. 이게 좋습니다. 보험사들마다 좀 많이 주는 데가 있고 좀 적게 주는 데도 있는데, 어쨌든 뭐 적게 주든 많이 주든 길게는 뭐 40년, 50년, 이게 내 그 영업하시는 분들이 연금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가 창업해서 영업해야 되는 이 두 번째, 수금 수수료 아주 중요하죠. 그 다음에 내가 창업해서 영업해야 되는 이 세 번째도 아주 중요합니다. 여러분, 그 법인 대리점도 망할 수 있습니다. 부도 날 수 있습니다. 부도 망할 수 있습니다. 제가 망한 법인 대리점도 많이 보는데,
아니 뭐 이렇게 FC가 뭐 2,000명, 3,000명 뭐 이렇게 뭐 진짜 굴지의 법인 대리점 그건 안 망할 수도 있겠죠. 근데 법인 대리점도 망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그 망한 법인 대리점 한 군데를 좀 잘 아는데 그 사장님은 참으로 저기 선하신 분인데 거기 소속 설계사분들이 계약을 가지고 장난을 좀 쳤어요. 어떤 장난이냐면 그 월 보험료 1,500만 원, 2,000만 원짜리 계약을 한 겁니다. 그것도 종신보험을. 그래서 보험 영업을 해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수수료를 이골에 그래도 한 700%, 800% 받죠. 보험료가 뭐 그러니까. 그리고 그 수수료를 받고 도망을 갑니다. 잠적을 하고 그 계약은 그냥 해지를 시켜버리고. 그러면 그 설계사는 어떻습니까? 한 2천만 원짜리 계약하고 한 7배 한 1억 4천을 수수료를 받았는데 그 계약은 유지하지 못한 채 그냥 도망을 갑니다. 그러면 그 사장님이 보험사가 이제 환수를 하지 않습니까? 1억 4천이라는 돈을 다 환수해야 되지 않습니까? 1억 4천 더 될 수 있죠. 사장님도 남아야 되니까. 그러면 그 환수하려고 하면 그 환수 금액을 사장님이 다 받아야 됩니다. 그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? 그 한 건만 그랬던 것도 아니고. 그 파산한 거죠, 뭐. 그 사장님도 결국은 이제 보험 대리점도 그만두시고 그 빚 다 갚고 보험사한테 빚 다 갚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산을 하신 거죠.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런 설계사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설계사분들도 피해를 보시는 거죠. 그렇지 않습니까? 예. 그 회사가 법인 대리점 망했으면 수수료 지급이 안 되죠. 수수료 지급이 안 되면 내가 정상적으로 영업했던 것도 수수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. 그래서 그 그 보험 대리점이 다 대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설계사분들이 한 10명, 20명, 30명 이렇게 좀 적은 규모의 보험 대리점들도 있는데 여기는 망할 수도 있다. 예, 거기 그 소속 설계사분들의 그 잘못된 영업 또는 어떤 그 법인 대리점은 사장님이 그 다른 데 투자를 해가지고 또 망한 경우도 봤습니다. 내가 법인 대리점이다 보니까 이제 법인 대리점에 그 돈이 좀 쌓이니까 이 돈 가지고 뭐 해볼까 불려볼까 하다가 홀딱 망해버린 겁니다. 그러면 또 정상적으로 영업하시는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못 받아요. 아,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?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저 혼자 하는 그 개인 대리점은 제가 망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? 망해도 저 혼자 망하는 거지. 제가 뭐 누구 끼고 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제가 뭐 무리한 영업을 하겠습니까? 제가 망하려고? 저는 결코 무리한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. 뭐 저한테 뭐 누가 뭐 월 1,000만 원짜리 보험을 가입하겠다. 그럼 제가 받겠습니까? 그거 겁나서 어떻게 받습니까? 그 사람이 잘 유지한다고요? 1,000만 원 말씀. 아이고. 그럼 뜯어 말리죠. 네, 그런 거 하지 마시라고. 네.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여러분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싶으시면 내가 개인 대리점을 창업해서 영업하는 게 맞습니다. 여기서 말씀드린 정상이라는 거는 이 보험 계약을 하면 20년간 보험을 유지하는 걸 우리가 이제 원칙으로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러면 내가 3만 원짜리 보험을 계약해서 이 고객이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할까?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겁니다. 개인 대리점 그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. 근데 법인 대리점 FC는 뭐 그냥 유지를 보는 게 한 13개월, 14개월, 뭐 한 15개월, 13개월이면 내가 받을 거 다 받거든요. 그럼 13개월 있다가 뭐 또 해약하고 새로 해주시면 2배로 고맙고. 그럼 어떻게 합니까? 제가 이런 영업하는 사람들도 봤습니다. 고객한테 내가 보험료를 12달 내줄 테니까 이 보험 좀 계약해 주라. 그리고 그 보험은 그 달에 그 보험사가 시상이 잔뜩 걸린 상품으로 그거를 유지하는 겁니다. 그리고 12달치를 내줘요. 12달치를. 설계사가. 그 뭐 남냐? 그 본 수수료는 안 남는데 보험사가 그 달에
특이하게 시상을 건 겁니다. 그럼 시상금으로 남는 겁니다. 여러분 그런 거 해가지고 돈 벌 것 같습니까? 아니 그렇게 해서 그 외제차 몰고 다니는 설계사를 제가 알아요. 그래서 왜 저런 식으로 해서 먹고 살지? 저런 거 오래 못 갑니다. 그리고 보험 가입자도 뭐 설계사가 12달 내준다니까 뭐 땡큐 하고 아이고 그 상품이 뭔지도 몰라요. 그리고 내가 실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한테 해당도 안 돼요. 여러분 그렇게 보험 영업하시면 안 되고 또 그런 보험을 그렇게 영업하는 설계사한테 보험 가입하셔도 안 됩니다. 네, 보험은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게 좋고 내가 유지할 수 있는 보험이어야 보험인 겁니다. 물론 제가 이제 오버스럽게 좀 과장해서 말씀드린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개인 대리점을 창업해서 영업하는 분들 창업해서는 이런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정상적으로 20년 동안 잘 유지해야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고 돈이 또 됩니다. 그러면 고객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? 저 사람 고객들이 아직 뭐 몰라서 그렇지 내가 개인 대리점 저 사람이 개인 대리점 창업해서 하는 사람한테 더 신뢰가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? 안 그렇습니까? 네. 오늘은 내가 보험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 대리점을 창업해서 보험 영업을 해야 되는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제 영상을 보고 전화 오거나 뭐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시는 그 보험 설계사분들이 한 명, 2명 늘어나고 있는데, 뭐 바람직하죠. 그래서 이런 개인 대리점을 통해서 영업하는 행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나를 통해서 처음 봤다 이러신 분들도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. 네. 여러분 보험 영업하시는 분들 개인 대리점 창업을 통해서 영업할 수 있습니다. 그게 여러분 소득에 더 도움이 됩니다. 네. 그리고 고객들 입장에서도 더 좋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보험 설계가 어렵다고요. 뭐 전산이 어렵다고요. 요즘 보험 설계 전산 그런 거 겁나 쉽고 그 다음에 저를 또 이렇게 백업 해주는 업무 매니저도 있고 보험사의 담당 총무도 있고 지점장도 다 있습니다. 뭐 나 혼자 그냥 독고다이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. 보험 회사에서 다 지원을 해 줍니다. 뭐 독고다이로 해가지고 뭐 너 혼자 그냥 혈혈단신으로 뭐 북치고 장구지 그러지 않습니다. 보험 개인 대리점도 다 그런 지원해 주는 조직이 있다.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. 그리고 뭐 여러 보험사를 다 제휴해야 된다.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. 네. 내가 삼성도 하고 그 전산 다 익히다가 세월 다 갑니다. 여러분 그런 미몽에 사로잡히지 마시고 고객한테 내가 모든 보험사를 다 비교 견적해가지고 안보험 하나 봤는데 모든 22개 보험사에 비교 견적을 다 해가지고 제일 싼 거를 소개해 주겠다. 여러분 솔직히 그렇게 영업 안 하지 않습니까? 뭐 그 중에서 시상 제일 좋은데 영업하는 거 저도 그런데 뭘 그리고 봐서 좀 이렇게 좀 저렴한데 하는 거지 않습니까? 저렴한 보험사는 다 정해져 있어요. 거기서 뭐 삼성, 현대가 뭐 저렴한 측에 들어가겠습니까?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? 네. 보험 영업을 제대로 하는 방법, 개인 대리점을 창업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. 이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